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네, 홍원표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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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고 해야 되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 7번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텐션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단 오늘 홍원표 기자 그 리포트 내용이 저는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무슨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끌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졌다. 그럼 사실 집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집값이 오를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굉장히 하게 되는 그런 리포트였는데, 오늘 리포트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네. 영끌이 불가능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거래량이 좀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네.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보통 정책을 이제 펴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금리 네. 아니면 대출, 뭐 투기를 잡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지호 기자 집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근데 언젠간 집을 사야겠죠? 네. 뭐 결혼을 하든 혼자 그쵸. 살든 뭐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많이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집이 없으신 분들은 사야 됩니다. 그쵸. 근데 주택이 이제 공급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맞고 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고 또 개발 호재라든가 뭐 교통 호재, 뭐 GTX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또 외부적인 요인도 많고 일반적인 뭐 그냥 물가 상승 또 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네. 뭐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도 조금은 오르는데 집값은 조금. 오르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규제를 해도 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예. 더 오를까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 네. 천슬라 어제 돌파했죠. 그쵸. 테슬라가 $1,000 넘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그쵸. 상상 못했죠. 네. 테슬라가 $900 넘고 나서 한 550까지 떨어졌다가 1000을 굉장히 금방 회복을 했는데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격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조정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 와. 서울에만 국한된 얘기겠죠? 수도권 좀 유력 지역들, 어. 뭐 예를 들면 분당이라든가 어. 판교 또 뭐 광교 어. 뭐 이런 데들 위례 신도시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물론 이제 뭐 너무 외곽에 있는 뭐 파주 운정이나 네. 김포 이런 데는 좀 뭐 항상 오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네. 올랐죠. 네, 인천도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어쨌든 이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주식 고수들처럼 뭐 밑단을 잡고 이게 뭐 테슬라가 500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사면 되겠다. 이런 걸 아는 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강남의 어떤 뭐 음마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지금 집값이 25억인데 뭐 한 18억 되면 사야지. 네. 근데 18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쵸. 18억의 물건이 나왔는데 그걸 사려는 사람이 물건 하나 나왔는데 사려는 사람 10,000명은 될 겁니다. 그 뭐 실수요도 있겠지만 네.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동산 쪽 취재를 하고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 엄청 많죠, 하는 우리 분들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슬프게도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으로 뭐 투자라면 투자고 투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요, 특히 뭐 2030 세대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어떻게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고 사야 되는지 그쵸. 모르고 그런 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이나 또 서울 좀 벗어나서 수도권의 유력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 조금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사실 살 수 있잖아요. DSR 규제, 대출 규제까지 좀 포함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단 뭐 아파트도 좀 약간 양극화되고 또 신용자도 고신용자, 저신용자 이렇게 해서 좀 양극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양극화를 이제 없애겠다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득 수준, 소득 격차를 굉장히 좁히려고 했던 정부인데 네.
모든 이 부동산 대책들이 다 실패를 하면서 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벌었고 없는 사람들은 진짜 벼락거지가 된 거고. 네. 근데 오늘 나온 이 금융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대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다 오르긴 했지만 조금 뭐 저렴한 단지들마저도 현금이 없으면 못 사는 그쵸. 예,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뭐 사실 이 양극화가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이유를 저는 정부 당국, 규제 당국에서 다 알 건데, 이거를 왜 단순히 생각해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이런 규제들을 이번에 내놓았을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안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쵸. 지금 규제를 몇 회를 내놨죠? 26번 내놨습니다. 26번이나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 보면 사실 모르는 게 더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 것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그 금융당국에 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이제 경제장관 회의에 이제 금감원장에 막 들어가고 할 네. 때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네. 뭐 요즘 어떠냐. 근데 이 가계부채를 뭐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대출을 해줘서 집값이 올랐다. 네. 이게 사실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해서 뭐 대출이야 이제 규제 있는 만큼은 해주는 건데 니네가 대출을 해줘서 올랐으니까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청와대는 그래 뭐 니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리는 어쨌든 뭐 지시를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가 다 실패해놓고 사람들이 집값 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뭐 있는 만큼 그냥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정말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세 주체 모두의 잘못이겠죠? 그렇죠. 그쵸. 네.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무주택자들. 가장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대출도 막히고 또 사고 싶은 단지는 정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곳도 없어지고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상담 많이 들어올 네.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실수요냐?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그러면 실수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살아. 아, 왜 고민하냐? 왜냐하면 그 집값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죠. 뭐 10억짜리가 뭐 9억 5천, 9억 2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잡으면 네.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뭐 주식 시장처럼 네. 떨어진다고 그 매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물 하나 나오는 것도 막 간절하게 몇백 명이 뭐 줄 이제 서서 줄 서서 기다리고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면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에 그냥 내가 여기 살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내가 2년 전에 살려고 했을 땐 이게 7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으니까 못 사겠어. 아까워. 떨어질 거야. 떨어질 그러니까 거야. 떨어질 거는 그냥 본인들이 바라는 거죠. 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 여력이 되지 않는 데를 이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내 여력이 되는 곳으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종종 그런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빌라가 이제 가격이 네, 오른다. 네. 그러니까 그 뭐 현금이 2, 3억밖에 없는 사람들은 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덤빌 수 있는 게 서울에 있는 빌라 5억짜리 뭐 요 정도 살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그나마 실수요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어차피 아파트는 못 갈 것 같고 전세를 살면 뭐 자산 가치 상승은 안 되니까 빌라는 뭐 최소한 뭐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오르겠지.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을 예쁘게 꾸면서 사는 게 그쵸.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쵸. 뭔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집 하나 해놨다. 네. 뭐 안 되면 여기 살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전세는 그게 아니에요. 뭐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집주인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집주인한테 뭐 부탁도 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부부다 그러면 부부끼리 서로 또 돈 문제로 싸우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갑자기 결혼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세 얘기도 나와서 전세 얘기도 잠깐 좀 해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오르고 또 전세 매물까지 이제 없어져서 월세화 현상이 또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그럼요.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뭐 200%인데 일단은 뭐 지금 집을 사려고 했던 네. 2030 이런 실수요자들이 네. 영끌이 불가능해졌으니까 근데 나는 뭐 경기도나 뭐 어디 외곽 지역은 못 살겠어. 너무 이제 출퇴근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빌라는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네. 그냥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아니면 뭐 정부가 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죠? 그러게요. 당연히 전세를 연장을 하거나 그쵸. 새로운 전세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전세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다 전세 수요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 시장에 가보면 이게 무슨 뭐 빵집에서 빵 만드는 거 기다렸다가 사는 게 아니라 김현미 장관이 물론 그 말은 맞아요. 네.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주택시장에 가보면 내가 이제 당장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거기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딘가를 나가야 되죠. 맞죠. 그쵸? 네. 근데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계속 밀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뻥 뚫어줘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내가 구해야 뭐 집주인도 내가 구할 집을 구매를 해놓고 이 집을 팔잖아요. 네. 전세는 더 그렇거든요. 어, 근데 내가 갈 곳도 없이 일단 팔고 나와? 빠져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얘기가 너무 빠져들어서. 여기서 하나만 좀 첨언을 네. 하자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거니까 네.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전세를 살아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5억짜리 집을 팔면 양도세나 각종 세금이 엄청납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는 뭐 수수료 안 나가나요? 그쵸. 그것도 다 복비 나가죠. 그쵸. 그럼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면 15억짜리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13억이에요. 어. 뭐 14억이라고 칠게요. 네. 14억인데 집값이 13억으로 떨어졌어요. 어. 그럼 13억 집을 곧바로 살 수 있느냐? 물론 아니요. 떨어질 것도 모르겠지만 13억짜리 집을 살려면 그만큼의 세금 내고 리모델링비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쵸. 이제 15억짜리 집을 뭐 팔아서 전세를 살아가지고 폭락했을 때 싸면 뭐 다시 사야지.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집을 살아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지금 뭐 여기서 애 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 다니고 그쵸. 뭐 얘가 당장 고3인데 갑자기 무슨 뭐 다른 강남에 데로. 살다가 뭐 외곽에 가재 이건 말이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부동산 이야기에 다들 숙연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진짜로 영끌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답장을 못 드리겠고요. 미국도 집값 장난 아니라던데 헌표 기자님 웃는 날이 부동산 정책이 잘 되는 날이 아닐까 하는데 헌표 선배는 잘 웃으시긴 합니다. 네, 헌표형 웃을 날이 없다. 효누나 수강생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웃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규제 정책만 내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공급책도 최근에는 좀 시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공급 대책에 좀 무지했다? 조금 소홀했다라는 걸 시인을 하고 3기 신도시 같은 정책들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의 효과나 혜택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물론 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한 거고 결국 이 혜택을 받을 정부는 뭐 차차기 정부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차차기요. 네, 와. 왜냐하면 신도시가 네. 제가 뭐 종종 이제 주변 사람들 설명을 하지만 네. 위례 신도시 아시죠? 네, 알죠. 우리 이지호 기자가 전전 부서에 있을 때 맞나요? 신입 때 부동산 네, 부서랑 같이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때 위례 신도시에 뭐 종종 취재를 가거나 뭐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텅 빈 상가. 그쵸. 막, 예. 근데 그게 그 위례 신도시 짓겠다고 한 것도 거의 2010년 그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분양하고 막 짓고 있고 아직 입주가 안 끝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2년, 13년 된 세월인데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은 그냥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청약도 3년, 뭐 2, 3년 남았고 네. 청약을 하고 나서도 한 4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지 입주가 2025년 6년이에요.
근데 그 신도시가 다 구축이 되려면 네. 앞으로 최소 10년, 최소 10년. 최소 10년이요? 그쵸. 그리고 지금 GTX A 노선 겨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위례를 이제 예로 들었지만 위례 신사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뚫는 네. 경전철인데 그거 공사 못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이제 사업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신도시가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 막상 들어가 살려면 네. 교통 대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음. 뭐 교통은 보통 뭐 하다가 예를 들면 무슨 뭐 문화재가 나왔다. 네. 그럼 또 중단해야 그거 돼요. 엄청 중단해야죠. 다 보상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정부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더라도 2030년 아. 정도에 막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전세를 한 4번 정도는 돌려야 돼요. 지금 슬픈 웃음이 좀 튀어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는 네. 사실 제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가서 그쵸. 카메라 끄고 많은 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대외적인 이슈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막 급락하거나 하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 때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2012년부터는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10년 정도 계속. 네. 근데 뭐 당장 뭐 경제 위기 물론 이제 좀 중국의 뭐 헝다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 전 세계 금융 뭐 전문가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폭탄이 터지지 않는 한 뭐 계속 오를 거고 만약에 뭐 폭락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없어요. 그쵸. 그거 팔고 뭐 야 우리 그럼 전세 살다가 막 매집을 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참 한숨만 나오는데 떨어지면 책임지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은표 기자와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집은 진짜 사야 되는 거다. 지금 당장 사야, 아, 지금 제일 쌀 때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오늘 뭐 의견은 홍은표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집 구매하시거나 또 대출 받으시거나 또 전세, 월세 관련해서도 참고를 하실 때 좀 유용할 만한 얘기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제 오늘 취재하시면서 조금 슬픈 표정들 많이 지으셨는데,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 정부에게, 혹은 정책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 당국자들한테는 네. 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알면서 그냥 일부러 뭐 못 되라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 네. 진짜 뭐 때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찰싹.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양극화를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쵸. 아 이거는 진짜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다 집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그쵸. 뭐 세종에 특공 받아놓고 그쵸. 자기들은 다 강남 삽니다. 그쵸. 그래놓고 젊은 세대 너네는 집을 사면 안 돼. 청약 받아라. 네, 청약 받아라. 저기 뭐 경기도에 그러니까요. 청약 받아라. 그러니까요. 서울 진입하지 마.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 애들한테 다 상속증여로 물려줄 물려줄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또 이런 대출 규제에 조금은 긴장하시고 계실 사람들에게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너무 쫄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수요면 네. 그냥 본인이 여력이 되는 곳이라도 골라서 네, 뭐 제가 어떤 뭐 단지를 여기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질문이 오면 제가 추천드릴 수는 있는데 네, 단지 추천받는다고. 근데 아무튼 있긴 네. 있습니다. 네. 어디든 뭐 이제 뭐 투자할 만한 데는 있고 네. 뭐 실수요라면 그냥 어디든 사놓으시면 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지방이나 뭐 경기도 외곽도 상관없단 말씀이시죠? 물론 좀 위험한 곳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이제 좀 기사 검색해보시면 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공급만 많고 실수요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지방의 중소도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경기도 뭐 너무 외곽, 네. 뭐 교통 호재 이런 게 없는 데들은 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힘내시기를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홍원표 기자가 또 이메일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원표 기자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메일로 개인적으로 또 문의하시면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 앞으로도 오를 것이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해라. 이런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단지 추천 좀 해달라는 분들 계시는데요. 단지 추천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방통위의 심의를 위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험포 형한테 메일 보내서 위험한 곳은 피하세요. 이렇게 김지민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박님께서 귀신 나오는 흉가 사고 싶다는데 귀신 나오는 흉가는 사기 쉽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아마 서울에 있으면 벌써 투자자들이 그쵸? 사갔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서로 사겠다고 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수강생 모드로 있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뉴스플러스도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기사를 취재한 양현주 기자와 또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홍은표 기자와 함께 이렇게 한 20분, 30분간 꾸며봤는데요. 뉴스플러스 외전은 내일도 계속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뉴스플러스 외전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